창밖으로 늦은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내게는 그 빛이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벌써 한 달. 콩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세상은 여전히 흑백이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랬던가. 그때는 콩이가 내 곁에 있었지. 이 조그만 녀석이 내 발치에 기대어 낑낑거리거나 따뜻한 혀로 내 손을 할아주곤 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도 콩이 덕분에 억지로라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 남편의 빈자리를 콩이가 채워주었듯 콩이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서글픔과는 또 다른 끝없는 공허함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콩이의 밥그릇과 물그릇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사료를 채워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텅 빈 그릇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혹시 콩이가 돌아와 허기져할까봐 며칠 전 새로 산 사료 봉지를 뜯었다. 봉지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녀석의 작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릇을 들고 서서 한참을 울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져 낡은 마룻바닥에 스며들었다. 콩이와 산책하던 길을 걸었다. 녀석의 낡은 목줄을 손에 쥔 채였다. 콩이는 걸음이 느려 늘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가끔은 내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했는지 멈춰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녀석의 눈빛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엄마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다. 녀석이 없이 걷는 길은 너무 넓고 너무 빨랐다. 저만치 앞서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휴대폰 앨범을 넘겼다. 콩이의 사진이 빼곡했다. 하얀 눈밭에서 손뭉치처럼 굴러다니던 사진, 남편과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남편은 이렇게 떠날 줄 몰랐고 콩이는 이렇게 나를 혼자 남겨둘 줄 몰랐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콩이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그 맑은 눈망울 속에 담겨있던 깊은 신뢰와 사랑이 지금의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콩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문득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어귀에 새로 생긴 점례네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전에는 없던 간판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면 잃어버린 기운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국밥집 안은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국밥집 한쪽 구석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털빛은 콩이와 똑같은 갈색이었고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어이구,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안쪽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나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건넸다. 점례네 국밥집이라는 간판처럼 아주머니의 이름은 점례였다. 연심은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인 이름 유기견이라는 점례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콩이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처럼 혼자가 된 존재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때 강아지가 연심의 발치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곤 살짝 앓았다. 그 따스한 감촉에 연심은 숨을 멈췄다. 콩이의 혀에서 느껴지던 것과 똑같은 감촉이었다. 강아지는 연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연심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는 순간 잊고 지냈던 콩이의 온기가 손끝에 스며드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연심의 하루는 달라졌다.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오후 3시가 되면 발길은 자연스럽게 점례네 국밥집으로 향했다. 처음엔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구석에 웅크린 작은 강아지 때문이었다. 연심은 콩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미안함은 더 이상 연심을 짓누르지 않았다. 텅 빈 공간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새로운 존재에게 마음을 쏟고 싶은 작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연심은 콩이의 목줄을 다시 꺼내보았다. 낡고해져서 더 이상 쓸모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콩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콩이가 떠난 후 한 번도 치우지 못했던 밥그릇과 물그릇도 이제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연심은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으며 콩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콩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남겨준 이 아이와 잘 지낼게. 고마웠어, 내 친구. 상자를 덮고 연심은 강아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어르신, 저 녀석도 어르신도 혼자 두기에는 너무 외로워 보여요. 점례 씨의 말에 연심은 콩이가 떠난 후 굳게 닫혔던 마음이 이제는 낯선 존재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된 것일까 생각했다. 연심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거부하지 않고 연심의 품에 파고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연심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콩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연심은 녀석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은 보리야. 콩이와 함께 내 마음속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줄래? 연심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심과 보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에서 시작되었지만 상실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연심의 용기 있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